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치적 정의를 세우고 내란에 대한 진실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기술개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제명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대표이자 피해자로서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직접 진술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원식 의장은 내란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특검의 진술 요청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조사에 응한 겁니다. 현지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은 이례적이지만 우원식 의장은 내란 진상 규명은 국회의장의 책무라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또 정치적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계엄 당일 우 의장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이끈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당시 본회의 운영 과정은 물론 군경의 국회 봉쇄와 물리적 손괴 등 국회 피해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결 참여를 일부러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당시 사실관계를 특검에 진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검에 협조하러 나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진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사실들을 조사했고 오는 11일엔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우 의장의 출석으로 계엄 당시 국회 내 상황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직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추경호, 나경원 의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 쿠폰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있다며 2차 쿠폰도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철강 산업이라며 수소차와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역시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온 데다 탄소 규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소비 쿠폰이 내수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폰 배포가 시작된 첫 일주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 2.2%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이 9월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눈시울을 붉히며 잘하겠다는 다짐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가 여러 개혁 과제들을 잘 해낼 것이라고 격려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냈을 당시 최고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앞으로 어려울 때 자주 조언을 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본경선 후보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올랐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 보고 당론으로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하고 주진우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4분입니다. 당원 투표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예비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했습니다. 당원 투표 80%가 반영되는 본경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찬성한 안철수, 조경태 후보 사이 반탄 대 찬탄 구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본경선 투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실시되고 2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라 규정하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만큼 경찰 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에 반발하고 야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어제 시작된 8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선 지난해 정부 예산의 결산 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어제 막이 오른 8월 임시국회.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주당발 4개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본회의는 국회의 여름 휴가 시즌을 감안해 2주 뒤인 오는 21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선 지난 국회 끝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예고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될 방침인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과의 추가 협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두 개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또다시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상법과 노동법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법안에 대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만이라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 산업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 처리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 소속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합니다. 7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8월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국회에선 작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도 진행됩니다. 오는 18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심사가, 21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대한 국방위원회 결산 심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9월 1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픽 천정 개건 기자와 함께 연일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으나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 여사를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구속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렇습니다. 이 헌정사 초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해 대면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1시쯤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이 건진법사 청탁 등의 의혹이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 소재 등입니다. 이 김 여사는 어제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특검팀은 이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경부터 1시간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 부상 등의 우려 의견이 수용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물리력도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는데요. 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 이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이 연장한 뒤에 다시 집행에 나서거나 이 앞서 내란 특검처럼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대두되는데요. 이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변호사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이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시간에 이 변호사 접견을 잡아놓는 등의 지연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체포된다고 해도 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영장 집행 거부는 이 법과 원칙을 조롱하는 거라고 비판을 했고, 이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법 조치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이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재입당을 한다면 받아주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비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내란 특검팀의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자신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이 우 의장의 출석이 진상 규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은 이례적이지만 이 특검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입장에서 이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늘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우 의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국회의장에게는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와서 서면으로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그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 소집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시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추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특검팀은 지난 30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했던 김상욱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했지만 안 의원이 반발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특검 측은 현 단계에서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가 각각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하나둘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좀 어떤지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자는 게 이 정부 안이죠. 네. 이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모아서 오는 10일 열리는 이 고위당정 협의회에 정부 측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의견이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하는 쪽일 거다 이런 추측성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억 원이나 이 50억 원 등 이런 공식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세제 개편안 간담회에서 이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과세 대상 확대는 당연하다. 이 통계상 주식 가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이 증시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개편안이라는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이 다만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기묘한 개편안이 나온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간담회를 주최한 오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이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내 찬반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연일 강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자본시장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세금 폭탄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고리로 국민의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정책위와 박수영 의원 등이 주최한 세제 개편안 평가 및 분석 토론회 이 지도부가 참석을 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공언했는데 네. 이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니까 이 코스피 5천은 물 건너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해선 연말이 되면 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서 과세를 피하게 될 텐데 이거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자 의원도 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팔다리를 묶고 있다면서 이 조세수탈 3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감세 정책이다. 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 폭락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가가 이럴 때 필요한 거라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정책위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IRA와 전략 세제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국판 IRA법을 만들어 국내 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차명거래 의혹 후폭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야당의 공세를 비롯한 그 정치적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것이 이춘석만의 문제일까? 미정보 공개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명 계좌 활용 여부 등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비롯한 국정수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즉시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겠습니까? 비록 탈당했지만 당규제 19조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작년 2차례 재산 신고 당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던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늘 전담 수사팀에 편성하면서 엄정한 수사 방식을 강조했는데요. 민주윤리심판원 역시 매우 중대한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를 비롯해 향후 수사 상황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조국 사면 초읽기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해진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의 결과물이고 성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적 윤석열 정권에 가해진 그런 정치적 희생자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지 7개월이 지났고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입니다. 사면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조국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정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우수석한테. 그냥 알아서 맡겨놓을 일이지. 그리고 뭐 자기는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지금 염치도 없고.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 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론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는 쪽으로 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대행께서 네. 그런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당의 입장은 대통령 사면권은 언급하지 않는, 그리고 대통령의 온전한 고민과 결단으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사면 명단은 오늘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종 결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 문제는 이제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또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고 관련 전수조사, 국회의원 현역 300명 전원에 대한 관련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 사안 좀 어디까지 이 사안이 좀 언제까지 갈까요? 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까?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는데 거의 초대형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탈당이다, 제명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여당을 향해서 이런 특검 이제 일종의 그 정치 공세 그런 거를 주고받는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 국회의원 청렴 의무 조항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게 헌법 조항이에요. 네네. 지금 이번에 물론 수사에서 확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춘석 의원 이 행위 자체는 저는 위법을 넘어선 위헌 행위라고까지 봐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의원이 될 때 선서를 해요. 거기 보면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근데 헌법을 어겼죠. 또 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행위는 국가 어떤 그 공직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개인 이익을 취한 이런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경찰이 명운을 걸고 달려들 겁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네.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구속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원직도 사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제명이라는 중징계까지 가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그쪽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 네.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국정기획위원회 참여한 사람들이 혹시 이런 것이 없었는지 형식은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가능할까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글쎄요. 그게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누가 조사할 수는 없겠죠. 네.
이제 뭐 좀 신고를 하라든가 또 이거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이런데 정권의 핵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 때문에 이제 직무 덕분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혹시 뭐 돈벌이 이용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잘 제안을 지어서 뭐 전수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성 의원님께서는 이제 구속과 의원직의 사퇴까지도 조심스럽게 이제 언급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 확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여권에서는 굉장히 서둘러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그래 차명거래 의혹이 과연 사실이냐? 네. 그다음에 그 정보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적어도 법사위원장과 이 차명거래 의혹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AI 관련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AI 관련한 여러 그 이재명 정부의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보고 받고 본인만 투자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이분과 뭐 또는 뭐 그 경제 관련 다른 문과 사람들하고도 정보를 공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실로 그런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은 네. 예, 어디까지 이게 좀 그 마무리가 되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대형 그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그 위원들이나 아니면 경제분과 위원들이 상당 부분 공유를 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차명이기 때문에 딱 잡아떼면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뭐 관련한 수사를 계속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그 경찰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의심을 받는 성남 FC 관련한 수사를 3년 6개월간 하다가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 못지않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경찰이 뭐 특별 무슨 수사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네. 과연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뭐 엄정히 수사하라고 그래서 경찰이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네. 특검이 좀 타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네.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이제 수사 의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 의지와 능력을 얘기합니다. 의지와 능력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이제 그 수사에 착수한 단계니까 네. 앞으로 이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또 관련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이 육선의 추미애 의원은 이제 내정했습니다. 네. 네, 이 관련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뭐 그건 아시다시피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느냐 여당이 가져가느냐는 건 뭐 엄청 오래된 이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인 그 여당에서 자 이거 우리가 가져가고 양보 안 한다 이러면 뭐 사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야당은 이제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뭐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를 떠나서 네. 저는 오히려 추미애 의원 6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5선인 국회의장 밑에 6선인 법사위원장이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죠. 저는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또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글쎄요, 뭐 법사위원장은 뭐 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개혁 법안 같은 거를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 또 언론 개혁은 민주당 안에 특위위원장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제 민영배 의원, 사법 개혁은 백혜련 의원, 언론 개혁은 최민희 의원 이분들이 지금 내용을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개혁 법안 내용의 강도는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뭐 법사위원장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막 시작됐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식 가지고 장난치다가 패가 망신다.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5천 시대를 이제 국민한테 약속을 했죠. 뭐 대략 뭐 임기 안에 그런 정도. 워낙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좀 정상화 조치만 잘 취해도 그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안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우리 국민이 또 시장이 정치 권력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게 다 헛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고 이걸 정권 안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처음부터 아주 바짝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고강도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제 탈락을 하고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컷오프 통과를 했습니다. 오는 22일에 최종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이번에 당원 투표율이 80%로 이제 높아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 이번 전당대회 예측도 좀 들어볼까요? 당원 투표율이 80%라는 얘기는 이제 결국 민심보다는 당심에 호소를 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찬탄이냐 반탄이냐 여전히 그렇게 돼 있고요. 비상계엄이 작년 12월 3일 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구도였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도 찬탄 반탄 구도였고 네.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역시 또 찬탄 반탄 구도였는데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다시 그나마 주진우 의원이 이제 중도 성향을 보였는데 탈락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또다시 찬탄 반탄 구도.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민심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한 번의 계기를 또 잃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찬탄 반탄 구도로 현재 이 본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이 구도 자체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은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애초에 예상됐던 대로죠. 뭐 특별한 변수도 없고 뭐 별 이변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해요. 제가 뭐 기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그쪽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한테. 네. 근데 뭐 워낙 그 지난 대선에서 일단 41% 득표를 했던 김문수 후보고 또 이제 지역 기반이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네. 또 뭐 심지어 나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보수는 나이가 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2등을 뭐 안철수 의원이 할지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 많이 따라잡았다. 뭐 또 일부에서는 이제 조경태 의원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세 분 다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좀 여의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좀 아쉬워요. 지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물론 국민의힘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도 보면 좀 이렇게 좀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좀 강성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에서 좀 패배했으면 어떤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상태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좀 격화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그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설왕설래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주장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됐고 최종 명단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텐데 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이 얘기가 정권 핵심부 주변에서 좀 조금씩 흘러나오는 걸 보면
뭐 사면을 하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기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그 형기의 지금 절반도 못 채운 상태고요. 또 이제 국민통합정치사면을 할 수도 있는데 조국 전 대표를 하려면 지금 야당, 그러니까 보수 쪽에 또 뭐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3대 특검이 뭐 막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렇게 사면 복권해줄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지금 이번 8.15 때 조국 전 대표 사면하는 거는 잘 맞지는 않아요. 네. 이제 워낙 많은 종교인들이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면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사면을 하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사면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 네. 글쎄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뭐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버금가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권 초반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어찌 보면 같은 그 진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면 복권을 해줬을 때 갑작스럽게 어찌 보면 정권의 뭐 2인자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네. 뭐 2, 3인자 정도로 부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위상이.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의 네. 경험상.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사면 복권해 주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한번 최종적인 결론은 한번 두고 좀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는 12일, 오늘이 7일이니까 이제 닷새 후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한편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다시 또 실패를 했습니다. 물리력을 이제 동원을 했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고 부상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이제 밝혀졌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전략인 건지 또 앞으로 이제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전략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조사 받으나 안 받으나 어차피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좀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 싶은데. 자포자기. 다 좋은데 좀 부끄럽지 않나요?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지금 불응을 하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던 분이고 최근에 그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 뭐 또 속옷바람으로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뉴스로 퍼지면서 뭐 아주 뭐 나라 망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포돼서 네. 특검에 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건 피의자의 이제 헌법상 권리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 구치소 안에서 버티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조사 없이 기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뭐 특검에서도 구치소에 가서 그러면 그 특검이 조사하는 방안. 근데 그렇게 해도 조사에 응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럼 그냥 기소하는 수밖에 없고 나중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으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그런 쪽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기소 여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저도 뭐 생각이 좀 비슷한데 네. 그럼 뭐 굳이 그렇게 서울구치소에서 안 나오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 뭐 진술 거부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뭐 물리력 얘기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뭐 자포자기인 건가요? 저는 자포자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특검이 불공정하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어차피 이거 다 시나리오 짜놓고 하는 것 아니냐 네. 하는 그런 특검에 대한 불신 뭐 그런 것들이 전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 법 절차는 절차대로 따지고 본인이 또 찾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대로 행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특검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 물리력 동원하고 뭐 팔다리를 잡고 뭐 글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65세입니다. 네. 젊은 교도관들 10명 정도가 지금 오늘 갔다고 그러죠. 젊은 교도관 10명 아니라요. 한 4명만 가면 진짜 의지만 있으면 네. 바로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특검도 누군가한테 뭔가 상황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이건 망신주기용 아니냐. 실질적으로 수사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이런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특검이 어떤 약간 그런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지 않았다. 두 번째잖아요. 네. 두 번째니까 자꾸 뭔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서 압박하려는 걸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네. 뭐 저 집권 여당의 예를 들어서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지금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오늘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만료되는데 추후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이제 특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그냥 기소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래 시간이 알겠습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이런 상황에 어제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혐의가 있는데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12일에 아마 늦은 밤이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수사, 관련한 수사는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뭐 사실 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때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 봐줬을 일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과연 증거가 얼마나 있을까? 지금 증거와 관련해서는 뭐 그 특검은 상당히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증거가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걸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다만 하여튼 과거에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또 김건희 여사의 반론도 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또한 그 영장 발부를 저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 법률적으로는 뭐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이게 민심은 굉장히 나빠요. 네. 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뭐 김건희 여사가 더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민심으로 따지면 당연히 뭐 100% 구속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소환돼서 나오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죠. V1보다 V0라고 불렸던 분인데 네. 근데 그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게 나는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직권이 있어야 그걸 남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내가 무슨 공직자냐? 그래서 아마 특검에 가서도 난 모릅니다.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아마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민심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뭐 여기 이제 괘씸죄에 걸려도 이제 단단히 걸릴 지경이지만 이 법률적으로 이제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 이건 역시 영장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요. 다만 그 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잘 안 해줬는데 네. 이번 특검 시작되고 나서 증언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좀 자신감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종 결론은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일에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관련한 결과를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명태균 씨가 했던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는 그 위에 올라앉은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님은 앞을 잘 못 보지만 힘이 굉장히 세고 칼싸움도 잘하죠. 반면에 이제 주술사는 눈도 밝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참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참 두고두고 곰씹어 볼수록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비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장님 무사와 안진뱅의 주술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아까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 얘기를 이제 잠시 했는데요. 네. 결국 보면 과거부터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면을 또 보게 됐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과거와 달라진 국민의힘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 네. 최종적으로 대표가 선출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변화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록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